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여유로운 소장품이네요. 네, 오늘 또 여유롭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날씨도 흐리죠. 흐리고 바람은 살랑살랑. 그렇죠. 굉장히 온도가 26도. 딱 좋습니다. 네. 아까 아침에 나왔는데 추워요. 그쵸. 막 닭살이 돋을 정도로 춥더라고. 그러니까요. 날씨가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소장품으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맨 먼저 이것은 그냥 봐서 너무 이쁘니까 그렇죠. 예쁘죠. 예뻐서 데리고 온 아이. 로슈라리아라는 친구죠. 네, 아마 올해 이 친구가 여러 번 등장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약간 미니 장미처럼 생긴 다육이죠. 네. 그 바이솔 중에 그 매화바이솔하고 네네. 좀 비슷해요.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매화바이솔을 본 지가 오래됐네. 빨간 바이솔인가요? 매화바이솔이라고 이거 거의 유사해. 그러니까 그 약간 매화꽃처럼 입장이 그렇게 생겼던 아이인데 이제 그 아이도 보면 키워보면 좀 잘 녹더라고. 이게 다른 바이솔에 비해서 이렇게 촘촘하거든 그것도. 통풍이 좀 안 되는군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아마 뭐랄까 유통이 좀 덜 되지 않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하긴 아무래도 좀 잘 녹고 좀 약한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살아남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아이는 너무 예뻐서 색감이, 그리고 왜 이 계절에 지금 색깔이 빠져야 될 이 계절에 이 정도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아마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뭔가 그러잖아요. 네. 원래 여름에는 색감이 빠져야 되는 계절인데 왜 그렇죠. 색감을 이렇게 물고 있을까? 그렇죠. 왜 그럴까요? 물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애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그 식물이 이제 여름으로 갈수록 그 해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빛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은 제대로 먹고 있는데 직광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우스 안이거나 또는 직광을 바로 많이 보면 색감이 이렇게 물듭니다. 그렇구나. 예. 하긴 요새 해가 많이 뜨겁죠? 네. 오늘도 뜨거워지고 있지만. 네. 그래서 물드는 요인은 어제 어떤 이제 대전에서 아저씨분하고 한참 동안 통화했는데 그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단풍이 물드는 그 이유하고 네. 그게 이제 다육이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단풍은 이파리를 다 떨구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파리를 떨구기 위해서 어떤 물을 이렇게 이제 안 먹거나 네. 못 먹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다육이는 그러진 않아요. 이파리를 떨구거나 그러진 않은데 어찌되었거나 물을 못 먹은 상태에서 빛을 보면 빨개지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강한 햇빛을 보는데 놔두면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지금 보면 쫙 펴져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오므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물을 좀 줘놔서 어제 그제 우리 계속 물 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펴지긴 했는데 그래서 물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강한 햇빛 보면 이렇게 물 든다.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강하게 물들면 그것은 물을 너무 못 먹었거나 뿌리가 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로슈라리아 심어봤습니다. 로슈라리아 심었고요. 네. 요상한 거 하나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요상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흙이 좀 채워져 있으니까 그대로 지금 그 어제 이 앞전 영상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물론 이제 그분도 이제 그렇게 이해하셨는데 이제 분 선정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그 뭐죠 이렇게 딱딱딱 맞는 분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저희가 재활용하는 분이라서 맞아요. 그 분을 쓰려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약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해 놓으셨더라고. 네.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분 그런 거니까. 그렇죠. 여기에다가 가서 제가 요게 지금 저희가 그 재배등에 올라가서 이제 이것저것 훑어보니까 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정신이. 이 아이가 이렇게 이게 원래는 이게 지금 흑사라는 아이거든요. 그렇죠. 흑사라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얘가 원래 그거예요. 군 몸대였는데. 그러니까 여가 이게 한마디로 정통성 있는 그렇죠. 메인이었죠. 메인이죠. 근데 이 메인이 거의 돌아가시고 그렇죠. 양옆에 좌우로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력이.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심냐가 이게 한참 고민을 했어요. 아무래도 양 옆으로 이렇게 예. 퍼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게 무게가 너무 나가니까 지금 그렇죠. 이 가랭이 여기 가랭이가 약간 찢어졌어요. 아, 너무 어. 무거워가지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받쳐서 심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심어야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여기 심기 전에 우리 딸내미한테 얘기했지만 이 흑사가 약간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내가 키워보니까 잘 녹는 특성, 그러니까 에오니움 중에 흑사가 조금 더 잘 녹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아이를 약간 진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진상을 정성껏 심어야 되나? 맞아요. 아빠가 그래서 안 그래도 그래서 봐, 이게. 분 선정을 하면서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아빠 조금 더 다른 분에다 심으면 더 예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니 근데 얘가 맨날 녹으니까 성의 있게 심고 싶지가 않네. 근데 지금도 이게 그것이 찢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툭 해버리면 큰일 이게 나니까. 무게가 있어서 살짝만 뭐 하면 그냥 바로 부러져 버리거든요, 이게. 이게 아무래도 머리가 좀 무겁다 보니까 꼰질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게 그래도 진짜 많이 그게 진짜 불안한데요? 불안해요. 살포시 진짜. 이쪽은 그래서 이게 금이 안 가 있는데 이쪽은 확실히 이게 지금 이렇게 찢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냥 바로 지금 얘는 조금 잘못 건드려 놓으면 바로 부러질 아이예요. 그렇죠. 바로 박살입니다. 그래서 어머. 음, 심장이. 심장이. 이 녀석이 또 나를 또 심장을 또. 긴장하게 만들어요. 자, 이 흙을 한번 쳐볼게요. 제가 오늘 질문을 좀 정리해서 가져왔는데 5개 정도 되거든요. 제가 살포시 이제 질문을 하나씩 드려볼게요. 지금은 조금 복잡한 질문 같은 건 답장하시기에 조금 나중에. 그러니까 간단한 것들. 다육이들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햇빛 쪽으로 이렇게 몸을 돌려주신대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어느 한쪽으로만 계속 놔두면 실질적으로 각도가 확 틀어져요. 맞아요. 알잖아요. 우리 그렇죠. 자세가 얼굴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이런 아이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아이들은 뭐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 이렇게 창 종류라든지 에케베리아 속에 있는 아이들이 한쪽으로만 너무 오래 놔두면 한쪽으로 진짜 기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안 이뻐요. 맞아요. 안 이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미간상 얘기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엄밀히 따지면은 햇빛을 직접 직광으로 보는 우리가 하고 약간 간접적으로 고개가 틀어져 갖고 보는 거다고는 강압성 작용하는데 약간의 뭐 1%라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되고 그게 가능하다면 돌려주세요. 그렇죠.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역시도 뭐 필수이거나 그러진 않은데 맞아요. 이분도 그렇게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그렇죠. 저도 가끔 위에서 너무 한쪽에 끼울어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이다가 간혹 그게 엄청 신경 쓰이는 날이 있어요. 저기 왜 저렇게 한쪽으로 끼울었지? 하고 근데 그럼 저도 이렇게 햇빛 쪽으로 돌려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생각나는 애들이 있으면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여름에도 이틀 이상 비 오거나 태풍 부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리대에 계속 놔둘까 하는데 괜찮은가요? 네. 그렇죠. 저는 여름에 그냥 늘 하는 얘기지만 아싸리 관리가 잘 안 되고 실내에 둬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래 실내에 있는 아이를 실외에 있는 아이를 안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가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장마가 지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장마철에도 밖에다 두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맞아요. 장마 지나고 나서 계속 두셔도 저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 분께서는 이제 위에 엄청 긴 글을 이렇게 써주시고 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올해 다육이를 시작하셨대요. 5월, 4월엔가 시작을 하셨는데 5월엔가 저희 영상을 접하셔서 많이 배우고 계신다고 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하고 계신다는 그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엄청 초보시라고.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됐다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죠. 네. 제가 한 것도 아니지만.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네. 일단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그렇죠. 약간 진상인 우리 흑사 씨가 올해는 잘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 처음 하도 이제 죽으니까 제가 그 3,000원짜리 있잖아요. 네네. 이런 포트에 들어있는 거 그것을 갖다가 심어서 키운 지가 한 10년 정도 됐을라나? 근데 그 아이는 안 죽어요. 어머. 진짜로.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맨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진짜 대부분은 몇 년 가다가 녹고 몇 년 가다가 녹고 막 이러는데 왜 그 아이는 안 죽을까? 아, 하긴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흑사가 유통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희망으로 다시 또 이렇게 심지 않나? 그렇죠. 막 칠복수 같은 애들처럼 다 녹아버리면 아마 살아남지 못하고. 칠복수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근데 제가 원래 오기가 있어갖고 7.8기고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인데 그 녀석한테 손 들었어요. 그니까요. 댓글에도 저번 영상에 칠복수 키우다가 보내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귀신 같긴 한데 네. 잠깐 여기 한쪽을 좀 잡아줄까요? 왜냐면 그럴까요? 약간 이제 조금. 더 이상 움직이진 않을 것 같은데 네. 혹시라도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잡아놓고 나중에 요거 나중에 제가 손을 보시겠습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요것은 안 부러지겠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근데 여기는 이렇게 뭉쳐져서 예쁜데. 요 아이가 잘 살면 꼭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얘 아이가 혹시 죽으면 죽었다고. 그렇죠. 감감무소식이면 네. 죽은 걸로 돌아가셨다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특성이 좀 그런 게 있어서 웬만하면 잘 살아줬으면 하는데 좋겠습니다, 정말. 올해는 자. 살아봅시다, 흑사씨.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갓난아기보다도 조심히. 이렇게 해서 후진해서 저렇게 해서. 넣고. 정말 임금님 모시듯이. 머리 흔들리니까 불안하다. 근데 또 나름 멋있어요. 저 자꾸 근데 저 오른쪽이 네. 참 이게 7렐레 8렐레 하네요. 여기? 아니, 여기? 반대쪽. 오른쪽이면 여긴가? 저기. 여기? 이쪽으로 봤을 때? 제 쪽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자세만 잘 잡으면 이게 이쪽이 더 이쁠 것 같은데 이뻐질 것 같아. 아무래도.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요 통이 우리 얼른 봐보면 이게 약간 사해파처럼 그렇죠. 생겼죠. 네. 하지만 요 아이 이름이 분명히 이름이 있을 건데 우리가 파우카리아로 이렇게 유통이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 파우카리아는 미파나 사해파나 이런 아이들의 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이름을 잘 모르니까 판매차에서도 그냥 파우카리아라고 이렇게 유통이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이름을 잘 모르면 그 속 이름으로 판매가 맞아요, 되는 맞아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요 아이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해파하고는 달라요. 맞아요.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네, 사해파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사해파도 뭐 광파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하고는 전혀 다르고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색감도 맞아요. 여리여리하고 다릅니다. 네. 뭔가 사이파는 색감도 그렇고 무늬 같은 것도 그렇고 조금 공격적이고요. 저 끝에 있는 가시가 사이파가 훨씬 더 진짜 물리면 막 칼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요건 조금 더 애기애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우카리아 금이라고 그렇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약간 그
그 아이 모양하고 조금 근접하긴 해요. 맞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파우카리아가 원래 우리가 이제 뭐 사회파금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이제 그 말 미파금, 사회파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요 아이는 그냥 속으로만 네. 이름이 그렇게 유통이 되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고 이 아이 이름,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사회파, 미파, 광파, 뭐 노도왕파 뭐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아니고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꼭 제보 네.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원래 이제 이런 것을 이름을 잘 모르면 정말 많은 방법을 통해서 이름을 알아보려고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아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안 없고 나와. 그냥 파우카리아라고만 그렇죠. 그런 식으로만 유통이 되니까 일단은 파우카리아라고만 인수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꽃은 그 사이파꽃이나 미파꽃처럼 그렇게 피어요. 맞아요. 노란 꽃으로. 맞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도 드려볼게요. 요즘같이 덥고 습한 날씨에 살균 살충을 해줘야 할까요?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오전, 오후 중 언제가 좋은가요? 그건 이제 하도 이제 그 살균 살충제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필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필수는 아니고 뭐 하셔도 되는데 그 원래 장마철 되기 전에 살균 살충을 하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습할 때 다시 또 그 습해지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장마 전에 그것을 하고 장마를 맞이하는 게, 왜냐면 이미 굉장히 습한데 하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약간 그렇죠. 한 템포 늦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 하시면 요즘에 비가 왔다 안 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비 왔다가 이제 비가 안 온 며칠 사이 있잖아요. 네. 오후에 해 진력에 그렇죠. 특히 살균제는 해 진력에.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도 우리가 해가 있을 때 살균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해 진력에 살균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것도 심을 게 없었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하도 이뻐서. 맞아요. 예뻐요. 요거 가르시아죠. 금방 아실 거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가르시아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게 또 창중에는 또 근본이죠.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안 뽑히네요. 아버지가 꽃대가 안 뽑혀요. 어디? 네, 저 꽃대가 꽃대. 뽑으려고 했는데 괜히 손만 아팠어요. 또 힘하면 저희 아빠 힘 빼면 또 시체거든요. 네, 거의 뭐 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렇게 약간 왜소해 보이셔도 은근슬쩍 힘이 세시답니다. 네. 그렇죠. 남들이 들 수 있는 건 다 들고 그렇죠. 남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그렇죠. 음. 다행히도 저희 집 사람들이 체구가 다 되게 작은 편이에요. 영상으로 보셔서 체감이 잘 안 되시겠지만 직접 농장 제가 방문을 해보주시는 분들께서는 진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보다 다들 왜소하다고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막 화분이나 이런 거 들여다 드리면 막 기겁을 하시면서 손님분들께서 그렇게 여린 몸으로 뭘 드려고 하냐고 이러시는데 은근히 힘이 셉니다. 네, 이제 우리가 꼬마 장사, 그래서 약간 소녀 장사.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런 느낌으로 은근슬쩍 힘이 세요. 힘이 안 세면 이런 농장에서 농업을 하기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무거운 거 비료 포대나 마사 같은 것도 기본으로 20kg는 나가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시로 들고 그다음에 그 화분이나 이렇게 그 식물 포트도 보통 일반적으로 뭐 20개 한 판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죠. 그럼 대부분 흙으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맞아요. 그것은 맨날 같이 들었다 놨다 놨다 옮겼다 그렇죠. 마사 뭐 20kg짜리 맨날 들었다 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식물이 이 직업이 노동이 있죠, 노동. 그렇죠. 특히나 저희 집은 자잘구리한 봉사나 큰 봉사까지 다 가족들끼리 진행을 하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 집이. 우리 큰딸이 삽질의 달인. 그렇죠. 우리 막내딸은 노가다의 체질이고 잡일의 어떤 그런 특화된 그런 체질이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큰딸은 진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오셔서
와, 자기가 스카웃해서 그쵸. 데리고 가고 싶다고. 그렇죠. 삽질이 아주 특화된 아이입니다. 저희 언니가 이제 수술도 하고 몸이 조금 약해져서 그렇지 진짜 장군감이거든요. 저희 집 사람들이 작지만 힘은 또 아주 튼실하게 갖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을 드려볼게요. 용월 입고지를 나눔 받으셨대요. 근데 장마철이라서 거실에 두고 제습기를 트는 중이신데 자세히 보니까 얼굴은 형성이 됐는데 엄마 잎, 그러니까 모주가 떨어진 상태래요. 뿌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제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그 살고 안 살고는 제가 이제 그 듣기로만으로는 뭐 살지 않을까요? 네, 저도 이걸 보고 봤을 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사후 관리가 이제 지금 현재 이후의 관리가 그렇죠.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식물도 그 어느 정도 얼굴이 형성이 돼 있는 아이들은 잘 안 죽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정말 그 관리를 너무 못했거나 뭐 그래서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정도까지 됐으면 괜찮지 않을까? 맞습니다. 정말 그리고 잎꽂이는요 재배 농가나 저희 집도 그렇지만 사실 얼굴이 형성되고 사이즈가 좀 있으면요 그럼에도 모주가 아직 살아있으면 일부러 모주를 잘라주고 제거를 해주기도 한답니다. 모주랑 이렇게 영양을 나눠 입쓰지 말라고 모주를 잘라줘요.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얼굴 형성이 됐는데 뿌리가 없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커팅해서 키우는 거랑 같은 개념으로 뿌리는 부드러운 흙에 올려놓으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근데 같아요. 아까 그 얼굴이 나왔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굴만 나오고 근데 뿌리가 없대요. 아, 그냥 그대로 두세요. 네, 그대로 그냥 부드러운 흙에 두시면 됩니다. 네,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름이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긴 한데요. 여름은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름에 웃자람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따뜻하니까 이제 뿌리가 내려서 물을 또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웃자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뿌리 내리고 하는 거 개념은 이게 흙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뿌리가 아마 건강하면 내려서 아마 활착이 충분히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지금 거실에 두고 하고 계신다는데 잎꽂이도요 나올 때부터 이제 얼굴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사이즈가 좀 잡히면 웃자라요. 그러면 안 거실에만 되는데. 두시면. 거실은 안 돼요. 네, 웃자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전에 몇 번 전에 이거 창이죠. 그렇죠. 이 창이 햇빛에 적응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창은 햇빛에 적응이 안 되고 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거 만약에 잎꽂이에서 밖에다가 두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나오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절대 안 탑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 창이 햇빛에 적응을 절대 안 된다고 하면은 밖에서 나오든 뭐든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 요 아이도 우리 하우스에 저기 위에 지금 재배동에서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차각막을 안 해요. 안 하죠.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안 하고. 안 하죠. 이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안 타요. 안 타요. 네. 우리 짱짱합니다. 하우스는요. 그 온도가 55도, 6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진짜로. 네. 이게 예를 들어 비가 와갖고 우리가 좀 이제 늦게 오픈하면 그렇죠. 진짜 들어가면요 사람이 헉헉거려요. 1분 안에 땀을 쭉 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뜨겁고 햇빛은 또 강렬하거든요. 그렇죠. 안 타요 모든 창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응하기 나름인데 거실에서 그렇게 키우시면 몸이 엄청나게 약해지고 그렇죠. 여름에는 엄청나게 웃자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햇빛에다가 조금씩 적응을 해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게 거기서 있었으니까 햇빛에 지금 나가면 탈 것 탈 같죠? 것 같고 그게 하나 조금 그렇죠. 걸립니다. 자, 가르시아 가르시아 였습니다. 완성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친구예요. 요것은요 이제 보시면 좀 아우 너무 과한데? 사장님 너무 과한데? 라고 하실 거예요 다들. 진짜 맞아요. 과합니다. 네, 분 사이즈가 네. 거대하죠? 아주 거대한 걸로 했습니다. 그 이제 그렇죠. 이유가 있어서요. 그렇죠. 그 뭐지?
이렇게 받아놓은 요것들. 네. 배수층으로. 먼지 조심하세요. 아버지. 숨쉬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가? 네. 조금 빼내줘. 네, 조금 빼내시고. 이 정도. 좋아요. 여기에다가 뭘 심는가 하면요. 자, 먼저 흙을 좀 더 채워놓을게요. 네. 바로 뽑아서 심으면 될 것 같은데. 요거 바로 뽑으시고. 제가 근데 질문이 2개가 남았거든요. 해봐요. 경기도 아파트에서 거주하시고요. 남서향으로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만 해가 들어서 빛이 좀 부족한 곳이래요. 근데 다육이를 구매하신 다음에 분갈이에서 일주일 안에 거리대로 내보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괜찮냐는 뜻이겠죠? 그것은 사가지고 왔거나 집에서, 그러니까 현재 이 아이가 햇빛에 적응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겠죠. 그렇죠. 사가지고 왔는데 그 매장에서 이미 차광막을 엄청 진하게 하고 그랬는데 분갈이에서 빼내버리면 그러면 햇빛에 적응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타겠죠. 그렇죠. 그거 하나.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하우스 같이 이렇게 전혀 차광을 안 된 상태에서 산 아이를 하는 것은 또 괜찮아요. 그렇죠. 대부분 괜찮습니다. 예, 그거 개념이고,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게 해서 비 맞히고 적응하게 하는 것은 좋은 거고, 또 한 가지, 뿌리를 다 털었느냐, 뿌리를 그대로 심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뿌리를 흙에서 다 분리시켜 버리면 이건 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강한 햇빛은 이 뿌리, 그러니까 식물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따글따글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뿌리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또 약간 방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분갈이 막 했잖아요. 그래서 분갈이 망했던 아이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지금 아방궁이라고 하는 아이거든요. 그렇죠. 자, 봐요. 이 아이를, 물론 이 아이는 저 위에 하우스에서 햇빛을 그대로 보고도 있었지만, 자, 이렇게 심어요. 네. 이렇게 심으면 이게 지금 심어서 하우스에 있든 노지에 나가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애초부터 햇빛에 얘는 계속해서 적응이 되었던 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뭐 이해되시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뿌리가 다 털려버린 상태라면은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하시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빛이 조금 없기는 하네요. 네, 1시간 정도만 두는 것 같아요, 하루 중에. 뭐라 했지 아까 방향이? 오전 10시에서 11시요. 남서향. 서쪽이면은 얘기가 반대인데? 왜 그러지? 왜 원래 동쪽이 오전에 뜨고 서쪽은 오후에 뜨는데? 그러게요. 근데 오전 10시에서 11시만 해가 그것은 뜨는 곳이래요. 정확하게 동쪽인데. 동쪽에서니까 오전에 뜨겠죠? 그렇죠. 서쪽은 지는 쪽이니까 오후에 뜨겠죠? 그래도. 아무튼 그것은 뭐 이제 본인이 방향을 그렇죠. 하시고, 그래서 빛은 일단은 많이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그 정도 빛이면은 또 뭐 괜찮지 않을까? 또 생각도 되고. 하루에 1시간 정도면 오히려, 그렇죠. 비를 많이 맞으면 오히려 웃자랑 걱정을 해야 할 정도네요. 네. 지금 이게 아방궁이라고 하는 아이고, 그렇죠. 이게 이제 다른 이름으로는 홍복륜? 홍복륜. 네, 홍복륜이라고도 유통이 되고, 옛날에는 홍복륜으로 많이 유통이 됐었고, 그래요. 아방궁으로도 되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아방궁이나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유통이 많이 안 되죠. 그런가요? 많이 안 되지만 이 아이도 좀 크게 자라요. 염자처럼 좀 크게 자라는 그렇죠. 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전에 이 아이 사이즈하고 거의 준하는 분에다가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분에다 네네. 심었는데 지금 분갈이 다시 해야죠. 그렇죠. 지금 맞아요. 타이밍이, 그러니까 내년이나 올 가을에나 다시 한번 할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큰 아이가 원래부터 이렇게 좀 큰 아이인데 분을 딱 맞춰서 심어놨더니만 한 심은 지가 지금 그게 한 2년 됐나? 근데 거의 그 분에서 이게 좀 더 크면은 분갈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분갈이를 자주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쵸. 왜냐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요 분은 현재 이 아이한테는 가분할 정도로 너무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상태로 앞으로 이제 5년이든 뭐 그 이상이든 그냥 놓고 키우면 아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근데 저도 방금 요거 심으면서 조금 놀랐던 게 요 아방궁이요. 원래는 훨씬 작은 분에 네모 사각분 한 요 정도 되는 분에 심어져 있던 걸 제가 한 달 전에 너무 커져서 분갈이를 해준 친구예요. 조금 더 방금 보여준 그 하얀색 요 분으로. 근데 방금 뽑았더니 저 하얀색 분 끝까지 또 뿌리를 새롭게 내렸더라고요. 뽑으니까 정말 뿌리를 빨리 내리고 적응도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큰 분에다가 해주는 게 이 친구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자라라고. 그리고 이제 색감이 녹색이잖아요. 그렇죠. 색감이 녹색인 경우에는 자라는 속도 자체가 달라요. 빨라요. 네,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광합성 작용을 녹색은 거의 뭐 다 한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자라는 속도도 빠른데다가 이파리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물도 많이 필요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큰 데다가 심어놨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하고 뭐 질문이 하나 더 있나요? 아, 하나는 간단한 질문인데 까라솔 요즘 계절에 꼬집기를 해도 괜찮은가요? 하지 마세요. 그렇죠. 네. 이제 까라솔은 네, 까라솔 종류 하시려면 그 10월 달쯤 가을에. 네, 약간 선선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하세요. 지금은 애들이 다 조그매지고 얼굴도 컸던 아이들도 다 작아지고 그렇죠. 뭐 이렇게 휴면에 들어가고 이런 개념 쪽에 더 가까우니까 괜히 꼬집어 놓으면 그렇죠. 걔한테 욕 먹을 수 있어요. 에오니움 종류는 여름엔 굉장히 이제 건들지 않는 노터치 상태로 네, 에오니움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만들지 말고 10월 달쯤에나 그렇죠. 10월 한 중순이나 아마 10월 초도 약간 뭐 하거든요. 더워요. 네, 10월 한 중순쯤에서 그렇죠. 꼬집기 하면 거의 괜찮을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아방궁까지 심었고요. 살짝 네. 물 청소하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예쁘다. 물 뿌리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예 안 녹아야 되는데. 걱정스럽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또 오랜만에 여유로운 분갈이에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